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확진자는 28개 주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고 하루 평균 새 확진자는 4만 5천 명입니다. 병원 입원율은 지난주 41개 주에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TV와 인터뷰에서 기침을 하고 목소리도 많이 갈라졌지만 자신은 건강하다면서 내일부터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 바이러스 증세가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은 양성 반응 이후부터 어제 저녁 인터뷰를 할 때까지 아직 한 번도 테스트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책 논의를 끝내라고 했다가 일부 분야 지원책에는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빅딜을 원한다면서 다시 재무장관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 의장은 의미 없는 협상을 하기 위해 바이러스 온상지인 백악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자신의 바이러스 대처법이 다르다면서 백악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 2개월 동안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는 대통령이 원해도 선거 전에 경기부양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카드는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된 정적 기소권인데 연방 법무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스캔들을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만들어냈다면서 기소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루머와 음모는 난무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로 예정된 인디애나주 방문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부통령 대변인은 부통령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방문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판세는 오늘 현재 바이든 후보가 이미 선거인단표 270표 훨씬 더 많이 확보했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 지지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미시건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무장 조직이 합세해 스테이 앳 홈을 강하게 지지했던 주지사를 납치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키려던 계획이 발각돼서 13명이 체포됐습니다. 미시건의 문제는 곧 미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옐프가 인종차별적인 사업체에 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허리케인 라라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루이지아나주에 오늘 허리케인 델타가 다다랐습니다. 유엔에서 가장 큰 조직인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배고픈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정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나니까 한 청취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와 통화라는 것이 아니라 저의 동료, 제가 끝나고 나면 이영돈 씨,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 이영돈 씨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불만하는 것을 이영돈 씨가 가라앉히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최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만 한다 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다가 그 부분은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를 추려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라고 저의 방송 뉴스를 선택할 때 뉴스를 방송하는 것 모든 입장과 고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하시면서도 방송을 들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은 성내시면서 전화를 도중에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아주 불편하거나 듣기 싫다거나 하는 뉴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이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고 제가 이 방송국에서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 부분을 못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For example, 한 가지만 전해드릴까요? 지금 전 질병통제국장들이 현 질병통제국장에게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목소리를 높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 났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양성 반응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반응을 갖게 된 이벤트라고 생각되는 그 같은 이벤트에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하지 않았고 마스크 쓰지 않았고 그리고는 그 6피트 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무를 때 이제 질병통제국이 그게 확진자와 같이 있었을 때 위험이다 격리해야 되는 요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질병통제국장이 스페셜한 편지를 써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토론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질병통제국장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워싱턴 DC에서도 백악관에서 너무 많은 발병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백악관은 가능하면 가리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있긴 하지만 1600 펜실베니아 애비뉴는 연방 건물이기 때문에 연방 건물을 워싱턴 DC에서 그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규제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고 백악관이 해주는 대로 우리 이만큼밖에 감염 안 됐어요 하면 그만큼 하고 그리고는 그것은 연방이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이 그 확진자들과 누가 접촉했는가 이런 것을 쭉쭉쭉쭉 해나가야지 되는데 백악관은 질병통제국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질병통제국 얘기는 또 다른 겁니다. 백악관에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정도의 얘기도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편파예요. 왜냐하면 다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가 나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거의가 다 나쁜 뉴스이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뉴스이고 거짓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많이 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듣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범죄자다, 오바마가 범죄자니까 가둬야지 된다, 뭐 드럼 검사가 곧 가둘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얼만큼 오래됐습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매체의 뭐 뉴스 내지는 알림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팍스가 상당히 그 부분에 속하고요. 큐아난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이 결국은 큐아난을 막는다고 했지만 너무 늦게 막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고요. 저는 오늘의 미국을 진행한 지 몇 년인지는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래됐습니다. 제가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일을 한 지도 무척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어떤 한쪽에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의도적으로 방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모임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모임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양심을 다해서 방송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들을 때 과연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바탕으로 그대로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션 해니티 팍스 TV의 스타 중의 스타와 인터뷰를 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핵단추를 눌러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 음성 반응이란 얘기 없으니까는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모델 삼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금요일, 오늘 금요일 맞죠? 금요일 새벽에 양성 반응이다 트윗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백악관에서 산소호흡 공급 받고 월터 리드 병원에 가서 나흘 만에 퇴원을 해서 퇴원을 하자마자 금방 괜찮아졌어. 이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괜찮다라고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숨통 트여주는 창구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팍스를 비난을 하든지 어제 아침에는 팍스에 나왔고 저녁에 팍스에 나왔고 오늘 저녁에도 또다시 팍스와 인터뷰를 할 텐데 이 모든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아주 그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혀 그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어제 아침 잠깐 제가 이 이슈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마리아 바트로모와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다 치료됐다고 선언을 했고요. 나는 아주 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젊다. I'm extremely young.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에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들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하는 음성을 들어보면은 기침을 하거든요. Because absentee ballots, excuse me, absentee ballots are fine.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세요. Or I think the first debate, they, excuse me, on the first debate they oscillated. 네, 션 해니티가 아무리 막아주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기침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이고 기침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병을 그 재는 척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션 해니티가 언제 이 테스트를 했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로 전에 뭐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뭐 어디에 가서 플로리다인가요? 그리고 일요일에 펜실베니아의 격전지니까 간다고 하니까 션 해니티가 언제 테스트를 했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통령의 말에서 대통령이 언제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Have you had a test since your diagnosis a week ago? Well, what we're doing is probably the test will be tomorrow, the actual test, because there's no reason to. 네, actual test는 tomorrow에 probably 아마도 내일 할 것이다. 그럼 어제 저녁 6시에 인터뷰했으니까 오늘 테스트를 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대통령은 뭐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그 대통령의 치어리더인 팍스의 그 터커 칼슨 쇼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터커 칼슨 쇼의 인터뷰는 터커 칼슨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하고 직접 그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의사의 입장에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의사가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그 의사예요. 닥터 그 마크 케이 시겔이라고 저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욕 유니버시티의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굉장히 그 논란이 많죠. 3월 달에 역시 대통령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심각한 것이라고 독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굉장히 강하게 홍보를 했고 식품의약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끝내 마지막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역효과가 많다. 대통령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안 썼죠 이번에. 그럴 때도 이분은 계속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홍보를 했었던 분입니다. 본인이 팍스에 나와서 그동안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을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한 인터뷰로 다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많은 매체에서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 언론이 지적을 하는 것을 저는 모아서 정말 더 많은 매체, 더 정평이 있는 매체의
그 분석 같은 거 전문가의 분석을 여러분들께 한국말로 전달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가 괜찮다고 했는데 주치의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40살의 주치의가 그 닥터 션 코니가 군의관이거든요. 미국은 군의관이 그 대통령 주치의를 하죠. 거의. 왜냐하면 남북 전쟁 때부터 뭐 1800년대 뭐 이런 때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 대통령 옆에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민간인으로서는 갑자기 이제 불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때는 기간이 짧게 경고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4시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민간 닥터는. 그래서 군의관이죠. 그럼 군의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보스가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입니다. 2018년 지난번 군의관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군의관으로 됐는데 이분은 그 노틀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컬 닥터 MD인데 이분은 그 DO예요. 아스티오패틱 그 닥터죠. 정골의학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하더군요.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두고 근육 무슨 뭐 또 이 어떤 그 골격 계통에 중심을 많이 두는 그래서 DO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분은 이제 DO라는 것. 그래서 계속 대통령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네거티브 테스트냐, 테스트를 언제 받았냐 하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통령의 주치의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월터 리드 병원의 의사들은 2019년도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그 병원에 방문했었을 때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서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 세계인들은 미국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내일부터 사람들 모이는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하고 게다 대고 오늘 아침에 부통령은 인디아나주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본인이 주지사를 지냈던 왜냐하면 인디아나주가 조기 투표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직접 그 해당 카운티에 가서 조기 투표를 하고 뭐 선거 유세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취소하면서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어제도 이 그 부통령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부통령과 부통령의 와이프는 음성 반응이었다고 하면서 내일 네바다인가요? 스케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주까지 선거 유세 가는데 오늘은 일단 멈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1개 주에서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늘어났고 그리고 28개 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이런 그 또 겨울은 오고 있죠. 독감까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 유세와 맞물려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은 뭐 미시건이라든가 미네소타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뭐 위스콘신을 갖지는 못했지만 많이 표를 그 따라오긴 했죠. 뭐 이런 곳에서 이겼기 때문인데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이제는 심지어 대통령의 주치의, 뭐 백악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말조차 믿지 못할 것인가. 이게 지금 2020년 오늘 10월 16일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 3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까지 그 시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가치가 아직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었던 뉴스인데 뉴스를 듣고 보면은 원치 않으셨을 그럴 뉴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연방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을 곧 기소할 거야. 오바마를 곧 기소할 거야. 연방 법무장관이 기소할 수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도 내가 언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대통령이 지금 3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려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투표 결과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투표 당일 내지는 조기 투표,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누구에게 얼만큼 많이 주느냐에 달려있긴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서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아니라 반대로 많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보다 훨씬 많이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더 좋은 방송인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 의견들 나누시는 분들께 함축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판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NPR 방송의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Real Clear Politics나 그 538을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 많이 전해드렸는데 NPR 방송도 굉장히 공정한 공영 방송입니다. 어디 선전 돈 받는 것도 없고 연방정부 것 받는다고 하지만 불과 몇 % 되지 않거든요. 해서 보면은 지금 NPR 방송은 오늘 현재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표가 290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표가 이기는데 270표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163표. 그리고는 이제 아직도 290표를 확보를 했지만 78개 표는 민주당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거의 지금 뭐 300 몇십 표예요. 80 하면은 370표는 확보를 해놨다는 게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63표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보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290대 163으로 계산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리고는 85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290, 163 하면은 538 되려면은 85표 맞죠? 이 85표가 지금 어디냐면 아이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입니다. 아이오와는 6개밖에 안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갔는데 여기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요. 오하이오주도 18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앞서갔는데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5개인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형태, 조지아주 16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고, 플로리다 29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5개 주, 아이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를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기지 않겠지만 다 이겨도 이게 지금 그 바이든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정말 거의 기행에 가까운 여러 그 뭐 SUV 차량 행렬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위스콘신, 네브라스카, 애리조나가 격전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토스업으로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전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리가 되고 애리조나는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11개나 됩니다. 선거인단표가. 그리고 지금 특히 네브라스카, 미주리, 알래스카 같은 데가 확실한 빨간색 공화당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빨간 색깔은 흐려져요. 이런 데가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그 판세는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미시건주의 주지사를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무장 조직이 훈련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6월 달부터 만나서 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소수 인종에게는 전국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시건 주립대학도 얼마나 유명해요. 다른 많은 곳,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연방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 수사국과 미시건 주법에 따라서 6명의 극단적인 폭력주의자들을 체포했고 나머지 7명도 미시건주에서 추가로 체포를 했다. 나머지 7명은 반정부주의자들로서 어떤 그 군사 조직이요. 울버링 워치맨 그 무슨 야생동물 뭐 자경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들과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여러 그 폭력을 일으킬 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명 기소된 사람은 납치 혐의 등인데 이 사람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미시건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고 그 스테이 애톰을 누구보다 강하게 했고 그레첸 휘트머요. 그래서 4월 말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습니다. 미시건 주 의사당 그 2층의 계단 난간 이런데 장총을 들고 간 사람들을 사진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미시건 주법이 그렇게 장총을 허가를 받으면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번에 그 체포된 사람들이 보였고 리크루트를 한 것 같다. 연방 수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이름 보니까 팍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용의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지사가 지금은 뭐 스테이 애톰 같은 거 다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만은 너무 강하게 한다. 여기에 반대를 해서 주지사의 별장에서 그를 납치를 해서 위스콘신 주에서 이 그 매국노다 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그러한 범죄 계획을 세웠답니다. 해서 그 별장 주변으로 가는 곳에 다리를 불태우고 경찰이 그 빨리 와서 수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다리를 폭파해서 그랬다고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시건 주지사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뭐 그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토론할 때도 끝내 어떠한 그 극우 단체들을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미시건 주지사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미시건주를 해방하라. 4월 달에 총 들고 사람들이 의사당에 갈 때 대통령이 스테이 애톰을 한다고 미시건 주지사 엄청 비난하면서 미시건을 해방하라 트윗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4월 17일이군요. 리버레이트 버지니아 리버레이트 미시건 이런 형태로 트윗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총 들고 그런 시위대들이 그야말로 활보를 할 때 세컨드 어멘드먼트를 트윗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점점 총 들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미시건 주지사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연방 수사관들이 그런 사람들을 체포해 줬잖아.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선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1000페이지 정도의 다큐멘트가 그 빌바 법무장관 책상에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미 인터뷰에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팍스의 앵커들도 이제는 션 해니티라든가 그런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살짝 이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로라 잉그램 같은 사람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홍보하려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했었으니까 로라 잉그램이나 아니면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은 갑자기 빠져나오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람들은 지금 조금씩 대통령에게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는 제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거리두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1000페이지짜리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제 수사를 지시를 해서 본인이 주장을 했었죠. 이 러시아 스캔들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보통 그런 때 아랫사람을 보내는데 유럽에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마치 블라디미르 푸틴과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연관이 있어서 이
푸틴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것처럼 힐러리 측에서 조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오바마가 알면서도 내버려뒀다 해서 그 사람들을 증거를 수집을 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특별검사를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임명을 하고 본인이 직접 유럽에 가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며칠 전에는 국가정보국장이 존 레클리프 정보국장이 비밀 문서까지 연방 정부에 줬습니다. 이거 이제 해보라고. 이 비밀 문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보도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계속 이 비밀 문서를 그렇게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도 국가정보국장이 줬습니다. 줬는데 결국은 이 오늘 어제 그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루머와 음모는 난무하죠. 1000페이지나 되는데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 기소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불만을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해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존 더럼 이 검사 같은 경우 너가 이걸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정해놨는데 결국은 이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해서 원래는 폴리티코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오늘 오후쯤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가 뭘 잘못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 앵커가 어제는 팍스의 앵커 마리아 바티로모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기소를 하는가, 뭐 헌법 준수해야지 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법무장관이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왜 법무장관 책상에 증거가 있는데 왜 기소를 안 합니까? 라고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도 몰라, 왜 안 하고 있는지 빌에게 물어봐, 법무장관에게 물어봐, 왜 기소를 안 하는지. 빌이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 후보까지 기소를 해야지 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최고의 역사상 법무장관이 되느냐 최악의 법무장관이 되느냐를 이 사람들이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돼 했는데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금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기소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기소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트럼프 세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장관이고 그 법무장관이 그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서 증거 수집까지 한다고 갔는데도 지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뭐 러시아 스캔들 기소 이것은 이제 끝났다. 기소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금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와 그 밖의 정적들을 기소하라고 공개 요구를 해서 너무 난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는 이렇게 될 것을 짐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못 전해드렸어요. 안 전해드리고 뉴스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동료도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해? 보도를 못 듣겠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that's it, period. 선거 전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오늘 뉴스를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미국의 민간 기업의 4분의 1에는 식데이가 없거든요. 하루 뭐 쓰고 돈은 받고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아프면서도 누군가가 아픈데도 이런 식데이도 없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을 안다 하는 게 26%나 된다는 지금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이라는 그런 그룹에서 한 여론조사고요. 지금 선거 전에는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오늘로써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대통령 백악관 사이에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상에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본인의 지역구인 그 켄터키에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문우신 시켜서 낸시 펠로시와 경기부양책 협상 끝내라고 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 내려가니까 그리고 다시 또 부분적으로는 할 수도 있어 하다가 아니야 나 빅딜을 원해. 어제는 또 부분적으로 항공업계 스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나 빅딜을 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제 얘기한 게 아니라 미리 수요일 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빅딜이라고 금방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문우신 장관이 수요일에 낸시 펠로시에게 전화를 했고 낸시 펠로시의 답이 결국은 대통령은 1200 그 체크에 본인의 이름 지난번처럼 본인의 사인을 쓰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별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하고 있던 차에 공화당의 의원조차 미치 매코넬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선거 전에 당을 분열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요, 대통령 힘이 썼을 때 이러지 않았거든요. 미치 매코넬이 지금 두 가지에서 대통령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 대통령이 힘이 많았다면 지금 선거 때에 대통령의 힘을 얻고 한 명이라도 상원 의원을 더 당선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 뜻대로 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힘이 점점 빠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있다간 이거 큰일 났네. 린지 그레이엄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면서 딱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화당들은 원래의 그 원칙 자체가 작은 정부를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큰 정부를 원하고 그 큰 정부라는 게 돈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인간인데 먹게는 해줘야지 하는 그런 사회복지 그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돈을 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 전에는 다른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따랐으니까 미치 매코넬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수발드는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거의 4년 동안을. 그러다가 여기 이제 say bye 한 거의 이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미치 매코넬이 8월 6일부터 나는 백악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백악관에 가지 않은 이유가 백악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나의 대처법, 상원의 대처법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공화당 상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8월 6일부터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원에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하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이 언제부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했습니까? 공화당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똑같이 의사당을 비춰주면은 민주당은 또 정책적으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를 했고 공화당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치 매코넬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옐프가요, 인종차별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답니다. 물론 이게 커스터머에 의존하기 때문에 얼만큼이나 정확도가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옐프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제 NPR 방송이 보도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은 다른 베트남계이든가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가라고 하고 해서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그 매니저도 나가라고 하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증거가 없다 하고 그냥 가고 했었다는. 그래서 여러 소수 인종의 언어로 어떻게 인종차별에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뭔가를 만들고 지금 지원도 많아졌다고 해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옐프에서도 인종차별적인 언어나 상징이 붙여 있다던가 손님을 그렇게 대우를 할 때 그런 업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있던데요. Racist Behavior Alert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가짜인지 아닌지 식별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옐프에서는 세컨핸드 말고 본인이 직접 겪은 그 포스트 핸드로
뭐 신고하고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옐프의 이 같은 그 정책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와는 상관이 없이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20년 노벨 평화상이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그 조직체예요.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그 어떤 그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하는 조직체로서는 가장 큰 조직체인데 여기서 받았습니다. 배고픔을 없애준다는 건데 배고픔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심하고요. 그리고 전쟁과 분쟁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식량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총을 가까이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있기도 하고 밥과 전투를 바꾸는 젊은이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이 막았기 때문에 2019년에 1억 3,5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했답니다. 거의가 이제 무력 분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세계의 배고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지금 그 배고픔을 많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혼란을 막는데 식량을 조금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허리케인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루이지아나는 얼마 전에 8월 달에 허리케인 지나갔는데 지금 또 델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창문, 샌드백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